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인사이트를 준 세 가지를 살펴보셨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사이트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말로만 이 교육적 활용을 이야기를 드려서 여기 안에 그 간단한 그림과 함께 이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감정이입과 지속 가능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이제 저작권 신고 유튜브에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주는 강의를 하니까 이 저작권 신고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시하도 되시고 감정이입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감정이입과 관련해서 이런 사진만 봐도 우리가 아찔하잖아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 보면은 좀 더 아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360도 사진으로 이 영상으로 본다면 더 아찔함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찔함이 더 극대화되죠. 단지 360도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갔을 때 그 화면이 움직이는, 여러분 앞에 이거를 케이크라고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고양이였어요. 일본의 신주쿠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걸어가 보니까 여기 화면이 움직이고 아래 이 바닥이 다 낭떠러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감정이입으로 체험이 됐죠. 또한 AR 관련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을 가지고 AR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라든지 누굴 사귀고 전투를 한다는 그러한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죠. 도라에몽이 남극에 이 문을 들어가면은 도라에몽이 있는 그 남극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남극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상황, 그것을 우리가 감정이입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그 시리아 내전 상황을,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감정이입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야구가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지금 4월 11일에는 기아가 이제 4월 9일 기아가 안타깝게 졌지만 이게 360도 사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5월 5일에는 이게 이제 기아가 많이 잘하려고 기아 팬이 아닐 수도 있어서 우리가 투수가 던지는 이 포수의 느낌을 감정이입을 받을 수가 있죠. 투수는 어쩐가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된 투수의 던지는 속도를 우리가 이걸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가상현실로 던지는 거 보셨죠? 엄청 빠르게 공입니다. 엄청 빠르게 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화를 감정이입한 것들, 고흐의 그림을 컴퓨터로 텍스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그림을 그 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밤의 카페를 이 렌더링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드보드 생각을 하시면 한쪽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지금 이거 두 쪽 눈이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넓은 환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이들은 이제 그 밤의 카페를 보면서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띠띠를 울리네요. 창문을 닫았어도. 이게 코스페이시스인데요.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형태,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다이빙 관련해서 여러분이 스카이다이빙을 금액을 주지 않고 그냥 여기 360도 카메라인데요. 영상인데 그냥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죠. 지금 제가 이 로딩하는 게 빠르지 않네요.
아마 360도로 다 찍혀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뛰기 시작하죠. 스카이다이빙 같이 해가지고 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스페이스X 프로그램에서 로켓가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이게 로켓가 출발한 게 아니라 로켓을 연료를 소진하고 지금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렇게 거꾸로 오는 모습을 안전하게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생존 체험,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러한 수영의 모습을 우리가 카드보드나 다른 HMD 툴로 먼저 수영을 해보고, 이게 지금 풀 HD로 제가 집에서 보는 이걸로 있어가지고 좀 느리네요. 그래서 HD로 바꾸겠습니다. 집에서는 4K로 요즘 보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거를, 아이가 이제 이 가상현실을 이렇게 보겠죠. 보글보글 한 다음에 안에 잠수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수영 체험을 한 친구는 어떻게 느낄까요? 여기 수영해 봤어요, 해봤어요, 그렇게 느끼겠죠. 여기 수술장 위에서 아이들에게 그 무섭게 돌아가는 CT 촬영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VR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수술장에 와본 것처럼, 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수술장을 보고 체험하면서, 수술장은 내가 와본 곳, 익숙한 곳, 만만한 곳, 별것 아닌 곳, 재밌는 기계들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느끼게 해주죠. 수술장이 와본 곳으로 체험하겠죠.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위에서 CT가 쑥쑥쑥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이는 여기 이 360도로 봤어요, 가상현실로 봤어요. 그래서 전혀 떨지 않고 잘 이 체험을, 오히려 다리까지 떨고 있네. 본인은 안 떨었는데 다리를 떨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상어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제로 VR로 보면은 이게 더 멀리 현장감이 느껴지는 형태로 상어가 보입니다. AR 형태로 이렇게 그 상어의 이 모습을 이렇게 컴퓨팅을 입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주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코스페이시스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말하는 VR의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참여가 증가되고 깊은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는 곳에서 배움이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유성을 여행한다거나 우주 무중력을 여행할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감정이입,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의 시야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물이 이타적, 다른 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의 시야로 찍혀진 것을 나만의 시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실제 생활이나 사람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보고 느끼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깊은 바다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험을 한다라고 해요. 그 영향을 관찰한다라고 해요. 깊은 바다를 우리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공간의 개념을, 오히려 공간의 그 물리를, 예를 들어 얘는 이 지구의 중력을 받죠. 이러한 중력을 가상현실에서 중력값을 넣어가지고, 또한 얘의 질량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조작하고 상호작용하고 생성시키며 배울 수가 있죠. 다음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경험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학습자가 의사소통, 협업,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5G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그 가상현실에서 서로 만나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14강에서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 우리가 모질라 허브를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함께 실습해 볼 것입니다. 물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죠. 가령 세포를 자기 몸보다 오히려 집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세포 안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작게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거, 간호와 상관해서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면접 능력이나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연습한다라고 합니다. VR 앱 중에 그 면접이라든지 가상에서 스피치하는, 가상에서 강연하는 것을 연습하게 하는 그런 앱도 있어요. 가상현실은 디자인, 제작 및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또는 샌드박스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물이 필요 없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린이날인가요? 작년 어린이날에 그 청와대를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초대하고 그런 환경들을 경험을 했죠. 러블록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주가 총액이 40조래요. 거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놀고 성인들도 오히려 그것만 만드는 성인들로 그것으로도 돈이 된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이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감정이입을 넘어선 더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키나와 혹시 일본 가보셨습니까? 오키나와 일본은 그 오키나와에 가면 제 1위 여행지 후보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장 좋아해요 라고 했던 곳이 쯔라우미 수족관이 있어요. 고래상어가 저기 멀리에서 7m, 8m 그 멀리에서 이렇게 고래고래하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는 이 가상현실로 여러분이 아까 카드보드 경험이 있겠지만 바로 앞에서 고래상어를, 이렇게 큰 고래상어를 바로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와, 바로 앞에 고래상어가 이렇게 딱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서 고래상어를 저기 멀리서 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 가상 경험보다 덜 떨어진 걸 느꼈어요. 이 가상현실 경험이 뭐지? 와, 경험 너머의 경험을, 가상은 가짜다. 그래서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가상현실이 오히려 더 깊은 경험을 주는구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와, 쩌라소미 수족관이 엄청 넓고 고래상어가 무지하게 큰 것이 막 고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뭐야? 나는 바로 앞에서 봤는데 침이 모니터에 튀겼나? 미안합니다. 아마 이제 침이 이 튀기는 과정을 여러분이 VR로 이렇게 침이 크게 이렇게 온다면 그게 더 오히려, 실제로는 침이 튀기지 않았지만 침이 튀는 거 오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홍콩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강 생각해 보시면 광주초는 좀 그런 뎁스, 깊이가 없는데 조대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 조선 간호대 위에서 그 조대 전경이 착 보이잖아요. 근데 조선대를 못 간 사람을 사진으로만 봤던 분들은 그 조선대 이 뾰족뾰족한 거, 그 길다란 건물이 그게 얼마나 깊고 조선대 이 교정이 넓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홍콩에 가기 전에, 이제 방학 때마다 홍콩을 갔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홍콩에 가기 전에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홍콩에 이곳저곳을 막 여행해 다녀봤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 비싼 비행기 값이나 그런 그 순간에서 제가 충분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이곳은 이렇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빅토리아 하버, 홍콩 앞에, 홍콩 섬하고 홍콩 그 광저우인가요? 여기 그 카오롱반도, 여기 그 건너편에 이 바다가 흐르는데, 이거의 뎁스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 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완전 멀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공감되는 이 장소의 그 넓이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를 사진으로 보면은 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느낌, 그 홍콩에 가서 이 1,000원짜리 이 스타페리를 타면은, 저는 여기 스타페리를 타고 왔다 갔다, 이네들은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100년 전의 모습,
그 우리 예전에 선배님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서 왔었겠구나. 누구를 만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막 오버랩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렇게 가상 경험 너머의 실제 경험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는 이러한 가상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재밌어해요. 눈이 달라져요. 가상현실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오후에 지루하고 막 그럴 때 가상현실 할까? 여러분도 VR 그 체험관 가면은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깊은 경험과 재미있는 또 다른 존재가 돼서 그렇게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요즘 뭐 생태탕 이슈가 있는데 아이들이 동태 그 눈에서 생태같이 그렇게 탁 변신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론들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이제 교육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링크로 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고 요즘 제가 깊이 관심 있어 하는 클래스 VR 사례를 영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가상 현실 활용 수업을 그 2015년도에 가상현실 이런 간단한 HMD 이건 폭풍마경 2만 원짜리였는데 이걸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 강력하고 좋아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봉선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과학의 4학년 4단원의 그 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그 지구와 달이 둥근 것을 다 둥근 걸 알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알 수 있다가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지구와 달을 둥근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거를 체험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체험케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상현실로 지구와 달이 둥근게 타이탄스 오브 스페이스 앱을 보게 하죠. 그러면 그 지구가 크게 있고 여러분 여러분 강의장이 아니군요. 그 조선 간호대 건물처럼 큰 거가 지구고 그 다음에 달이 그 앞에서 이렇게 20초 정도 이렇게 도는 그러한 꿈에 있다가 먹은 모습을 아이가 봤어요. 봐볼래요. 저 해볼래요. 자, 또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어린이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알리기 위해서 막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반복적으로 의뢰과 그려왔듯이 어떻게 느꼈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얘 가르치면서 3년간 가르치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상현실을 보고 나서 막 말이 터지니까 저는 얘가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와, 가상현실 어떤 파워가 있지? 인사이트가 있지? 태양 볼 때마다 무서웠어? 근데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냥 여기 TV 그냥 여기 책에 있는 그림으로 볼 때랑 이걸로 볼 때랑 느낌이 어때?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저는 이거 자체가 더 엄청 달라요. 지금 뭔가 고기 이야기를 그 누군가 했는데 삶의 이러한 층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동영상 더보기도 공감각적으로 지금 다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 전체 자체가 다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그냥 공유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이 엄청 다르다. 엄청 다르다라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얘 모습이 엄청 달라가지고 계속 지금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자세히 그림은 똑같잖아. 근데요, 뭔가 좀 더 실감나고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지구와 달을 둥근다고 해서 요만한 달하고 요만한 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둥근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이 뭐 국어 시간에 뭘 배웠는지 수학 시간에 어떤 셈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신가요? 여러분 체험했던 거, 누구랑 놀았던 거, 즐겁게 소풍했던 장소 그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있죠.
왜냐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은 이러한 체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처음 좋아했다는 그 기억 잊으려고 물론 잊을 수도 있겠죠. 잘 잊지 않는. 그래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그렇게 체험을 주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가상현실이 뭐지? 그래서 계속 파고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익스페디션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미 애들이 가고 싶은데 골라면 그 자유의 여신상을 TV로 봤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TV 패드로 제가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유의 여신상 애들이 우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구글 익스페디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그 학생의 눈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패드로 하면 패드에 이 어디를 보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같이 보기 때문에 얘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VR로 현장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VR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후배를 할 때 처음에 우와 대단해요 이 과정을 일단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대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가상현실 활용해서 뭐 훈련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처음에 이거 터치 대단하네? 근데 지금은 뭐가 터치하는 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제가 가상현실을 활용한 이 문화화가 아직은 한국에 덜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든지 이 HMD를 쓰고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다. 아니면은 버스에서 이러고 있다. 그럼 다들 이상하게 좀 쳐다보겠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문화화가 되는 시점이 이걸 쓰고 있어도 이상하게 안 볼 때, 그냥 툴이네, 하나네, 뭐 가방 들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가상현실이 활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이 TV에서 봤는데 우와하는 그러한 그 인사이트가 팍 오니까 이제 더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글 익스페디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구글 본색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이 이제 올해 6월 30일에 요거를 종료를 한다라고 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원래 컨셉은 그 현장 체험 학습을 가버리자, 그런 컨셉이에요. 이거 탁 쓰면 만리장성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What is that? I see a shark. 이제 바닷속도 보고, 이게 이제 처음 영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얘는 이제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주위에 근데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상현실로 높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두바이. It's so tall. 영국에서도 이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깊은, 제가 아까 그 봤던 고래상어가 이제 이 친구가 봤던 고래상어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Come and collect one of these viewers and look inside. 제가 봤던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고래상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Who spotted a shark? 선생님이 조정을 하고 있죠. We visited the Great 아이들의 Barrier 눈이 Reef 어디 in 있는지 Australia. 보고. 다음은 구글에서는 이제 AR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VR은 그쪽에 가겠다. 근데 AR은 예를 들어 화산이 있니? 화산 교실에 갖고 와. 증강시켜줘. 그런 컨셉입니다. Pretend you're an airplane and fly over the tornado. That's the top of it. What do you see? 예, 자세한 영상은 여러분 강의 안에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의 눈을 보게 돼요. 역사적인 상황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레슨 플랜도 이렇게 공유가 돼서 아주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 역시 6월 30일 날 단종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익스페디션을 본인이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구글 투어에서 만들 수가 있는 툴입니다. 다음은 360 카메라 영상 활용을 말씀드릴게요.
가상현실이 360도로 찍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코스페이스처럼 3D 오브젝트를 컴퓨터로 오브젝트를 만드는 우리 마인크래프트 아예 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360도 카메라는 이러한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보면은 앞에도 렌즈가 있고 뒤에도 렌즈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런 동그란 어안 렌즈식으로 탁 붙으면은 그렇게 360도가 카메라가 되죠. 전문가들은 이 고프로 8대, 2대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360도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 수업에 분석하거나 이제 수업에 활용할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한 명은 선생님 찍고 한 카메라는 학생 찍고 이거를 동그랗게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해서 만드는데 360도 카메라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수업 전체 이 상황을 우리 강의실이라고 하면 강의실 전체를 다 찍으면은 그 상황 전체를 동시에 찍을 수가 있죠. 찍으면 이런 동그란 게 2개의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과 학생.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채널에다가 이런 360도 수업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가령 이 360도로 이렇게 수업 현장을 비전문가가 하니까 그 당시에 머리를 길었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니까 이렇게 그 비전문가가 하니까 흐리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360도 사진을 이용해서 교육 현장에 생동감 있는 모든 사람 소외 없이 동시에 다 찍힐 수 있는 이러한 수업 그리고 운동회 때 한꺼번에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어머니들도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배우면은 이게 공부인지 놀이인지 그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른 채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았고 이 인사이트를 유튜브에 모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 힘들죠. 5학년, 6학년 같은 친구들도 영어를 벌써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사회, 소셜 스터디즈를 그 스펠링을 그냥 통째로 머리에 외우는 거예요. S, O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를 포기한 친구가 그걸 한꺼번에 쓰는 와 대단한 그래서 가상현실이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멀지큐브를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AR에서는 이 다중으로 본다라고 했죠. 이 멀지큐브도 이 6개의 큐브를 다중으로 인식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14강 이 다음에 그 같이 체험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커가 없이도 AR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크래프트 AR 앱을 받으시면 이렇게 그 화성 탐사선을 소환해가지고 실제 크기로 현장에 풍 증강이 돼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현실 크기를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주니버 앱에서 AR을 하면은 지금 이거 작년 우리 교실인데 그 코끼리의 모습을 코끼리의 크기만큼 그대로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험도 할 수 있어요. 바나나 먹을래, 고기 먹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아이들 글씨 배우라고 글씨를 칠하거나 아니면 그려야 되죠. 그러면 코끼리가 걸어서 나옵니다. 코끼리 크기만큼 나와서 이제 실험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이즈 링크라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실측으로 3D 큐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5cm, 5cm, 5cm 가로 세로 높이 5cm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5cm, 5cm, 5cm 한 정육면체 큐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증강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코스페이시스에서 AR을 만들어가지고 증강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숙한 360도는 요 로드뷰라든지 거리뷰죠. 우리는 이제 구글 스트리트 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360도 카메라, 360도가 카메라 없어가지고 360도 영상을 못 찍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스트리트 뷰 앱을 이용해서 360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앱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휴대전화로 스트리트 뷰 만들기가 있어요. 동의를 하시고 허용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다 찍으면 여기가 녹색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위아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360도 나중에 코스페이시스에서도 360도 사진이 필요하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360도 사진을 구글 스트리트 뷰로 앱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카메라가 나오고 지금 요 아이콘이 좀 바꿔질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거는 360도 카메라는 이 화소가 적은데 이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화소가 더 퀄리티가 좋잖아요. 더 퀄리티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찍어 놓은 것을 컴퓨터로 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스트리트 뷰, 요 쪼매난 요게 나오는 요게 제가 이걸 찍을 때는 이 동그란 파란 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파란 점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리트 뷰를 볼 때 요 동그란 파란 점이 360도로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구글 아트 앤 컬처인데요. 구글 아까 말씀드린 구글 익스페디션, 그 다음에 구글 투어가 이 구글 아트 앤 컬처로 통합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가픽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 모나리자를 봤는데 저기 멀리 있어요. 이 고가고 이제 훼손되면 안 돼서 어떤 방 안에 떠들어가 가지고 멀리서 보는데 이 구글 팀에서 얘를 텍스처를 이 텍스처까지 보통 청소하거나 그런 사람만 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사람도 못 보는 더 확대하면은 요 텍스처까지 다 볼 수 있는 만큼 다 그 컴퓨터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아트 앤 컬처 사이트나 앱도 있습니다. 앱은 번역도 아주 강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이퍼 리얼리티에 대한 한 작가의 그 비평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원본 영상 링크에 가시면 이것에 대한 그 원본 영상의 그 영상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분이 컨택트 렌즈와 같은 스마트폰을 끼고 있어요. 스마트폰이죠.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데 이 길에 이렇게 증강돼서 차 들어오니까 건너지 마요. 그리고 길에 광고지라든지 쇼핑센터에서 다양한 앱들을 쓰고 있죠. 포인트를 한다거나 심지어 종교적인 도움을 얻을 때에도 증강된 현실에서 종교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점점 사회가 가상과 현실이 혼존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너 이런 사회에서 살래? 힘들지 않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건 마트에 가가지고 이 고장이 나니까 다시 리셋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런 증강된 요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마트 장면만 나왔다가 다시 스마트폰이 부팅이 되면서 요런 장면이 나온 것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타벅스 말고 메타버스. 버스, 이 차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얼마 전 여러분 이 패션서, 이 바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모델들이 패션쇼를 하는데 흥미로운 건 스마트폰이나 아무 툴로 아무 장비로 거기 안에 그 가상의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모델이 3D 모델링도 모델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모델이 입혀지는 것들을 보면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내한테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상. 그리고 BTS도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도 유명한 가수들도 여기에서 메타버스에 탑승을 해가지고
버스는 타는 게 아니군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군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 모질라 허브를 직접 만들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모습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시간 매핑이 있어요. 실시간 얼굴을 그 표정을 쏘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유를 선택해가지고 공유처럼 선생님이 보여주게 해줘요. 공유처럼 목소리를 내게 해줘요. 라고 나중에 선택을 하면 이 온라인 비디오 면일 때 공유로 뿅 변신을 하겠죠. 그런 툴이 이렇게 We're on 생겼습니다. the GDC show floor, and one of the first things we're seeing is a digital human. Say hello to 얼굴 Simon. 표정을 보세요. Companies that are coming together to basically, and it looks like the real person talking. So this technology reads the 예, actress's 점점 face 이 as she's omnitrack을 performing, 이용해서 and it 점점 superimposes it. 이렇게 기술이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존경하고 기술이 있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딥러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이 가짜 대통령이고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목소리까지 이렇게 만들 수 오늘은 있는 세상이 이미 저를 왔습니다. 만들어준 단지 비싸고 놀라운 약간 툴이 고급이다. 그것이 문제죠. 저는 2015년부터 가상현실 활용 교육을 이 페이스북 VR 활용 교육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께서 나중에 다들 성인이시니까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 아니면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개관 영상 아니면 그룹에 오셔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질문한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정보 아니면 모르면은 아실 수 있는 분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VR 활용 교육의 인사이트를 보셨는데 기술은 편해지고 좋아지고 또한 싸질 겁니다. 교육자 또한 여러분 간호사님들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요런 감정이입과 지속 가능이 있다라고 했지. 나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이용을 할까? 간호 현장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37분이 넘어가서 여기 뒤에 여러분은 강의 안에서 제가 영상으로 다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VR을 활용해서 제가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쭉 넘겨가고 클래스 VR을 활용한 수업의 모습들은 제가 강의한 영상으로 재밌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그 과제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어떻게 했나요? 예. 여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개인적으로 줬던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강 맞죠?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 학번과 이름을 적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아까는 교육 그 이론에서 그거고 첫 시간의 과제는 두 번째는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기억에 남는다,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것의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나는 뭐가 기억에 남고, 뭐가 기억에 남고, 뭐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가 나에게 인사이트 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적고 그 각각의 이유, 나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구글 익스페디션이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왜 그 사업을 접은 건지 더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 인사이트 3개와 그 이유를 간단하게 100자 이내로 여러분이 적으신 후 꼭 그 제출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강이라 이제 다른 반응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맞추고 참여도와 그런 것을 리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여기 과제가 아닌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과제는 뭐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하시고, 꼭 이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강의장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5월 5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우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